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맞아요. 네, 오늘도 어김없이 질문. 네, 인간에 꼭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인간이 살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겠죠. 뭘까요? 우선은 저는 물입니다. 물. 네. 그리고 밥이요. 밥이요. 네. 저 다 말아요. 네, 다 말아. 네. 네, 다 말아도 말하면 안 돼요. 네. 자, 지연 쌤이 알고 있는 답, 물과 음식 그리고 공기입니다. 맞아요. 네, 잘 아시겠지만 뭐 개인차도 있긴 하겠지만요. 실제적으로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 음식 그리고 공기의 하루 평균 사용량을 네, 또 일단 환경부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네요. 믿음이 안 가. 네. 자, 네. 성인을 기준으로 물은 2에서 3리터 정도 필요하고요. 음식은 1.2에서 1.5kg 정도 필요하대요. 공기의 양은 생각하는 것만큼 많겠죠. 네. 10,000리터. 500ml 생수병 몇 개? 2만 병. 2만 병이요? 네, 2만 병 필요하죠. 공기 사업을 좀 해봐야겠네요. 아, 네. 이렇게 뜬금없이요. 산소 사업. 산소 사업. 네. 자, 양으로 본다면 사실 공기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음식과 물은 하루 동안 먹지 않는다고 해도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숨을 2분 동안만 쉬지 않는다면 죽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무섭다. 이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서 사망하게 된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공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실제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건강 관리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아마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공기가 오염된다. 심각하겠죠. 근데 공기가 오염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대기오염 보통 많이 말하잖아요. 인간 활동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많이 배출된 오염 물질들이 이제 대기에 있으면서 어떤 그 물질들을 많이 이렇게 유발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대부분 많은 이야기들 공기오염이라고 하면 요즘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랑 되게 많이 연관을 합니다. 뭐 이제 주로 공장이나 또는 자동차의 연료 등을 태우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그래서 이제 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2차 조성에서 많은 반응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대기오염의 물질들이 미세먼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오존이나 아황산 가스 또는 이산화질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미세먼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미세먼지 입자가 너무 작아서 인간한테 미친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봐야 될 게 있죠?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얼마나 작은 직경을 갖고 있느냐. 직경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보통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면 뭐 PM10, PM2.5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미세먼지, 이제 초미세먼지. 그렇죠. 미세먼지 이제 이게 직경에 따라서 직경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요. 그 1000분의 10mm보다 작은 먼지가 PM10이고요. 모르겠다. 네, 그죠. 아무튼 작아요. 자, PM2.5는 1000분의 2.5mm보다 더 작은 먼지다. 그거를 그냥 정말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우리 지금 머리카락이 보통 직경이 60 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20배에서 30배 정도 더 작은 입자가 바로 PM2.5라고 하니까 눈에 안 보이겠죠? 머리카락이 30배 정도로 작다라고 하면 얼마나 작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미세먼지가 공기 중에 고체 상태나 액체 상태의 입자와 혼합물로 배출된다.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또 그렇게 화학 반응을 생기거나 또는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뭐 사업장의 연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그 특정 배출원 등에서 많이 배출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세먼지가 요즘의 문제는 아니었겠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 재미난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서 때는 이제 바야흐로 1980년대로 갑니다. 80년대요? 올림픽 있던 때인데? 88 올림픽. 저 88 올림픽 기억하는 세대예요. 아, 그래요?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가 확정되면서 유럽 외국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이 되게 오염이 되게 심각한 나라인데 내가 가면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했고. 그죠. 운동선수들이니까 네네네. 영양을 발휘해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일본에서 출퇴근하면서 운동을 할 거야, 경기를 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런 정도로 좀 심각했대요. 그때 등장한 게 차량 2부제 이야기도 이때부터 처음으로 나왔다는 거죠? 네네. 이때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올림픽 기간에 말도 말아요. 그 연탄 공급을 중단했고요. 목욕탕 문도 닫았대요. 아니 그러니까요. 올림픽이 하계 올림픽이었으니 망정이지. 네. 동계 올림픽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얼어 죽을 뻔했죠. 정말. 네. 어쨌거나 이제 88 올림픽이 그럭저럭 무사하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정부가 실은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오염도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데이터는 없지만 TSP라고 하는 총 부유 분진을 측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그 당시 88 올림픽 때 수치가 지금의 농도로 비교를 해보면 미세먼지 농도로 비교해보면 초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든 간에 이제 지금 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나빴던 게 아니고 과거에도 그때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네. 기술의 발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다양한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따른 네, 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뭐 그것 단시간적으로 그것만 보면은 비교가 되겠지만 네. 실제적으로 지금은 다양한 문제들이 더 많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니까라는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가 특히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호흡기, 네. 심장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이 있고 뭐 암, 발암물질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PM2.5라고 하는 거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코 점막이나 또는 여기 기관지 점막에서 이렇게 걸러지지 않고요. 폐폭 깊숙이까지 파고 들어가고 그것들이 이제 그 혈관을 통해서 돌아다닌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접 침투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천식이나 또는 폐질환, 유병률을 높인다. 그리고 조기 사망률도 증가시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미세먼지가 인간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식물의 잎 표면에 침적돼서 신진대사를 저하시키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이나 유적 그 물한테도 유적물들에도 특히 이제 동상 같은 것들에다 퇴적돼서 부식을 일으키기도 한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목을 끌고 있는 이때에도 얼마 전에 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곤충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네네 스위스의 폴쉐러 연구소에서 이제 많은 유럽 연구원들과 함께 그 원인을 찾았는데 그 미세먼지 또는 오존으로 인한 대기 오염 물질들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기 오염이 심해지면 사실은 이제 꽃의 향기가 변하게 되고요. 꽃가루 바지를 하는 곤충들이 꽃향기를 잘 못 맡는데요. 그래요. 아까 그 벌 얘기 하셨죠? 네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암컷 곤충들이 수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페로몬을 이렇게 발생시켜야 되는데 그것들도 이렇게 변화를 일으켜서 잠시 암수 짝짓기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내년에 사업 얘기를 좀 해보면 그 양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는 뭐예요? 공기 사업에서 양봉으로? 그 양봉을 아이들하고 푸르미 한강 탐사대라는 친구들하고 한번 그 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도심 안에서 양봉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우선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꿀 따면 가지러 갑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그 2018년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초미세먼지 농도가 27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32개 OECD 국가 중에서 칠레 다음으로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요. OECD 국가가 이런 얘기도 했대요. 2060년까지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한국이 조기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다. 라고 하는 악담을 경고를 했대요. 경고, 경고 받을만 하죠, 실제. 환경 문제가 사실은 이제 전 지구적인 시스템의 변화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미세먼지도 어찌 보면 좀 동일한 맥락인 것 같아요. 보통 미세먼지라고 생각하면 많은 분들이 중국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중국의 영향이 아닌 건 아니에요. 아예 아니진 않습니다. 뭐 중국에서 공장이나 자동차, 연료 사용이나 석탄, 그러니까 저가 석탄 에너지 사용으로 급증하면서 농도가 높아지고 있기
있기도 하고요. 이제 그게 또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게 이제 농도가 높아지는데 아무래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편서풍이 불잖아요. 그럴 때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죠. 넘어오는 네. 과정에서 그 한반도에 오기 전에 이제 바다를 지나면서 그 바다에서 발생하는 그 수분을 네. 머금고 이제 국내에 들어오면 자동차 등이 내뿜는 질소산화물과 반응해서 네. 초미세먼지 농도가 2배 이상으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네, 되게 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미세먼지 네. 농도가 크게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하나는 오염물,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상 조건이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보통 오염물의 배출이 2배 정도 늘어나면 미세먼지 농도도 2배, 그러니까 비례해서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상 조건은 좀 더 정말 다이나믹해진다고 볼 수 있죠. 네. 대기가 정체된다. 네.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5배 이상 훌쩍 뛰어넘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상 조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래서 조절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네. 거. 네. 그래서 네. 중국의 영향보다 네. 우리나라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최대한 줄이자라는 네. 하는 게 네. 환경단체의 좀 이야기이기도 해요. 네, 네, 네. 실제로 중국은 미세먼지가 4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땠을까요? 몇 프로나 줄였어요? 한 10% 정도 아, 줄었다고 합니다. 네.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선은 큰 오염을 차단했지만 작은 오염, 그러니까 뭐 공장 같은 경우도 큰 공장 같은 경우는 TMS라고 해서 뭐 관리를 하거나 하지만 조금 중소 공장 같은 경우는 자가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잘 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그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감을 하고 있잖아요. 경유차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휘발유도 미세먼지를 발생을 시킴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휘발유까지는 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모.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맞아요. 네. 비산먼지, 네. 그것도 미세먼지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오토바이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에 대한 문제도 아직은 저기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역할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저감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규제를 확대해야지 실제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의 넘버 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공기가 깨끗해지기 바라는 건 조금 욕심이 과한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공기는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네. 우리 독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공기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공기의 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안으로 많이 쓰시는 게 공기청정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를 너도 나도 돌린다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 에너지 사용과 연관이 네. 된다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시 미세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연결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함께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답이 이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사용량도 줄여야 되고요. 이제 이왕에 쓰는 거면 에너지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소각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쓰레기도 줄여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덧붙여서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한 피해들은 실제로 약자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맞아요.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실은 미세먼지 피해를 입힌 사람보다 피해를 덜 입힌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근데 이거는 환경 분야에서는 어디서나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코로나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굳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안타까운 현실을. 그죠. 환경 부정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약자 편에 서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인다거나 발생량이 적은 연료로 교체한다, 또는 뭐 시설이나 장비도 교체하고 뭐 재활용도 늘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 에너지가 라고 하는 거를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2019년도 기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얘기할게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6.34%까지 꾸준히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여기서 신재생에너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을 SRF 말하는 거죠. 폐기물 에너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아까 말했던 태양광, 풍력에 대한 것만 봤을 때는 2.5%밖에 안 돼요. 낮은 수치네요. 많이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잠재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빠지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면 국토 면적의 5%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투자해보면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화석에너지를 태우지 않고 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03년에 에너지의 날이 새로 생겼어요. 네. 우리나라가 아주 역대 최대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 2003년 8월 22일입니다. 네.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들었죠. 네, 전력장 초과로 정전 사태가 빚으면서 이제 과도한 사용 자제를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걸로 그날 매해 8월 22일 날 9시부터 5분간 소등을 하죠. 행사 이름이 불을 끄고 별을 켜다. 불을 꺼야 별이 보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고요.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시민들과 실질적인 실천 방법으로 좀 이끌고 있는데요. 다음을 위해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내년 8월 22일에도 5분간 같이 저랑 소등합시다. 네, 불을 끄고 별을 봅니다. 자, 2019년 16세 소녀였던 스웨덴의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친구가 유엔 환경회의에서 전 세계가 경제성장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면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을 하였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고려 없이 계속 어른들의 중심으로 추구하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괜찮은 건지, 지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현실의 책임을 누가 지을 건지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물려주고 싶은 것이 정말 그들이 원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그런 자연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진짜의 삶이 아닐까? 그들이 원하는 진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더 나은 삶을 위한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성장에 대한 지향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인 것 같은데요. 제가 어른들을 만나거나 아이들을 만날 때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 안에서 갇혀 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 패러다임에서 탈피 벗어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생태 시민이 되려면.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을 좀 둘러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를 1.5도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하려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한 가지씩만이라도 실천한다면 분명하게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의지를 가지셨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맞아요. 저희 6시간 함께 했죠. 거기에 한 가지씩 다 저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선택하셔서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번의 시간 동안 정말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만나요. 안녕.